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인터넷 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룹 시가총액 순위도 한 단계씩 떨어졌는데요. 또 올해 시가총액 상위 12기업 집단 중에서 카카오만 유일하게 시가총액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하이퍼클로벌X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퍼클로벌X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미 그전에 올랐다가 클로버X는 결과물을 보고 다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오히려 실적 발표되고 하이퍼클로버X가 발표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주가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 이 하이퍼클로버X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발표되기 이전 자체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더 편한 구간이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만약에 실망스럽거나 시장의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챗 GPT나 바드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벤트가 현실화되었을 때는 시장의 실망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시세 흐름에는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해당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네이버가 이와 관련돼서 협업하는 회사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AI 칩 그다음에 A에 관련된 메모리까지 연계된 하나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클로버X가 비교적 쓸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러면 네이버가 만든 그 데이터 센터 뭐 세종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가장 팔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IT 서비스인데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KT와 또 협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네이버도 중요하지만 네이버가 AI로 가기 위한 협업 단체들,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X AI도 관련해서 보면 좋겠지만 협업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삼성과 KT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이버가 어떤 업체들과 협업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다음 달 24일에 이 하이퍼클로버X가 나타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대표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이퍼X가 정말 쓸만한 그런 그 AI라면 그러면 관련돼 있는 칩 개발과 그다음에 그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는 솔루션, 그 메모리에 대한 개발 자체가 가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동안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는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 없다. 그냥 뭐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하이퍼클로버X가 정말로 쓸만한 AI라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대폭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나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 C2C 업체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쪽 부하가 늘어나서 관련된 서버를 대규모로 증설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삼성전자나 KT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DB를 관리해주는 솔루션들 이런 업체들이 또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이버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서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단 중소업체에 돌아갈 수혜가 그다지 크지는 않겠네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까지 돌아갈 수혜는 그다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좀 우리 국민주라고도 불렸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근데 사실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금은 좀 묶어서 분석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봤을 때 시총 규모가 10위 내에서 유일하게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수익성 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인력입니다. 네.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앞뒤가 좀 막혀 있는 진퇴양난인 게 좋은 IT 인력을 자르면 회사의 발전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인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과연 결정할 거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최근에 판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교 이제 카카오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 있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그런 농성 자체도 판교에선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카카오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익성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채우지 못한다면 카카오는 아마 의미 있는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든 아니면 뭐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성적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 구조 조정, 그다음에 수익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케어 나가는지를 잘 살펴보신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셨던 키워드 세 가지 짚어보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네이버의 협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대거 확보되는 측면에서 네이버와 삼성이 연계한 전용 칩, 그러니까 네이버 AI용 전용 칩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솔루션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얻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HBM3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4분기부터는 올라온다라고 하는 산업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네이버와 관련돼서는 전용 칩, 전용 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전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55,0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6만 원대 중반부터 7만 원까지 폭넓게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가 아니라 단기 목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연초까지의 한 6개월 정도의 목표가를 전 9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늘리면 더 높은 가격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